최근 들어 전주 시내에 상수도관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수로 인한 불편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북 홀대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도매 요금이 2년 전에 비해 대폭 내렸지만 올해 공급 가격 산정에는 인하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들어 전주에서 수도관이 터지고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과는 별개로 발미 사고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도로를 뚫고 흙먼지가 솟구쳐 오릅니다. 현장에 있던 1톤 화물차는 압력 때문에 도로 아래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31일 전주 팔복동에서 땅속에 묻은 광역 상수도관이 폭발하면서 인근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한가지 2km 정도만 해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구간 시험 공기를 넣고 시험하다가 그랬다고 하니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서신초등학교 앞과 종합경기장 인근에서도 상수도관이 파열돼 귀중한 물이 새고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노후된 수도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금을 들여 새로 놓은 수도관조차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생하는 상수도관 사고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은 물론 불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새로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총 1,600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전주시.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35%밖에 진행되지 않아 비슷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감전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전기 사용이 늘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기기기를 수리할 때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태풍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손상됐을 경우 곧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차량 10,000대당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전남 3.6명과 충남 3.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70.8%로 가장 높았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을 흔드는 최근 여당 내 기류를 고질적인 전북 홀대와 연결짓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금본부뿐만이 아닌데요. 알고 보면 이번 정권이 약속했던 도내 사업들 대부분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1,700억 원 규모의 지리산 덕유상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사업비가 큰 산림치유센터에 대해서 정부는 시설비 절반과 센터 운영을 지자체에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사업인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전액과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기대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새만금에서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 등은 여전히 정부의 검토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서는 최근 선정된 연구개발 특구를 의미한 것이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예산이 세워진 새만금 관련 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사업 등은 대선 훨씬 전부터 추진해온 것들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될 사업이 지방비 매칭을 지금 요구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저희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전북 도민들과 약속했던 굵직한 사업들을 어떻게 책임질지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진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의 주요 요소인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이 2013년 대비 17.7%가 인하된 만큼 올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2013년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도시가스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소외 지역 가스 공급에는 소극적이었고 지역 협력과 상생에도 무심하다며 공급 비용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뿌리 기업의 생산 기반이 갈수록 튼튼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북도는 2013년 7월부터 2년간 도내 뿌리 기업에 40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결과 뿌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수혜 기업의 매출이 10%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4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들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식 창의 산업의 중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별도의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혁신도시 내 전북개발공사 청사 한계동을 임차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주말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직원 68명이 정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시작된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정책과 제도 연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을 관장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저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추진과 그럴 경우 공사 소재지의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금공단의 소재지로는 전북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새로 공사로 분리되면 당연히 소재지는 다른 곳에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500조 원이나 된다는 엄청난 연금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부 조직 간 대결에다 새로 생길 금융 허브를 장악하려는 커다란 파워게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치권조차 호떡집 불난 듯이 달려들고 있어 기금본부의 공사와는 어쩌면 조만간 추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저의 지적에 대해 전라북도나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국회 재정위원장이 곧바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사무소에 서울 존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니 우리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 정부 들어 전북 무시하기가 왜 이렇게 도를 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의 가장 알짜배기라며 전북으로 들고 오겠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 여당 대통령 후보였고 선대 본부장이었고 정책위 의장 등등 모두 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요직인 재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안을 내밀 때는 앞뒤 사정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 여당의 짬짬이 의혹이 높다 보니 더욱 우려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자신들 협조 없이는 법을 바꿀 수 없다며 큰소리를 치지만 정권 교체 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현안들마다 야당이 속 시원하게 밝힌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차 떠난 뒤에 머리 깎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한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완주군이 국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재해나 대중교통사고로 군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정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합니다. 완주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 후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완주군 전체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등 시민공원 옆에 자리한 센터는 놀이체험관과 장난감 대여실, 육아 카페 등을 갖추고 육아 보육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콘텐츠 완성도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가 전라북도 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됐습니다. 보존터는 임진왜란 당시 정읍 태인의 선비 등이 전주 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존 어진을 용굴함과 은저감, 비례함에 피난시켜 1년여 동안 지켜낸 곳입니다. 무주군 반딧불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반딧불이를 활용한 체험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판매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 개최가 유력한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현재 강원도 고성과 새만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새만금이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는 5만 명을 일시에 수용하는 대형 캠핑장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 대회를 유치한 일본도 야마구치현에 조성된 간척지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새만금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주시 현장시청 사무인 한문화지원사무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설치됩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는 전통문화와 한문화 관련한 단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 관광산업과와 한문화, 한식팀이 입주합니다. 전주시는 앞서 한옥마을과 전주산업단지에도 각각 현장시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토종 민물고기 취업 방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6월 미꾸라지 종묘 31만 마리를 고창 주진천에 방류한 데 이어 오늘부터 도내 4개 시군에서 84만 마리의 미꾸라지를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올 들어 지금까지 어린 붕어 27만 마리를 6개 시군의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했고 어린 쏘가리 3만 마리도 남원과 완주, 임실에 방류해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 명령을 부실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한 익산시의회 심사특위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익산 우남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김호 씨는 지난 3월에 진행된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 명령 공개토론회에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특위 의원 6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청원심사특위는 김 위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법적 공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군산 조촌동 제2정수장터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제2정수장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군산의 한 기업이 단독 응찰에 190억 1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제2정수장터는 2008년 수도시설 인가가 폐지된 뒤 유찰을 거듭해왔는데 이번 매각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예정된 재정 집행이 미뤄지지 않도록 적극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하반기에도 조기 집행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사업 2,900여 건, 4조 1,000억여 원에 대해 매월 1일 재정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향된 91.0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원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6일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음악 콘서트가 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준비씨 좋은 친구들 등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광복 합창제가 오는 8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남원 국립국악원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소리극을 공연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공연이 오는 8일과 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익산시 월성동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습니다. 한하운 시인 추모 문학의 밤 행사가 오늘 익산 한하운 시인 기념비 앞에서 있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오늘부터 5일간 여름방학 미술관학교 나도 큐레이터를 운영합니다. 춘계 전국 학생 승마대회와 유소년 전국 승마대회가 오늘과 내일 장수 승마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주의 독특한 술문화와 관광 이벤트를 결합한 가맥축제가 오는 7일과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가맥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주 등 11개 시군에는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이며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